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태안 어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지락 수출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갯벌에 맨손 어민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바닥을 긁자 바지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 이곳에선 바지락 종폐 채취가 한창인데 다른 지역 어장에 씨조개로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남해안 등에 공급될 내수용으로 다행히 코로나19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종폐 작업은 지금 종자로 나가는 거 다른 어장으로 이제 별이머니 먹고 사는 조개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작업량의 80%를 차지하는 성폐입니다. 태안에선 다 자란 조개를 모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갯벌 체험용이나 국물을 내는 용도로 10여 년 전부터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도 5촌계에서만 760톤을 팔아 2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요가 급감해 판로가 막힌 겁니다. 보름에 6일이었던 바지락 캐기 조업 일수도 이틀로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추세라면 수출 규모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어민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저희들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있죠. 그 일본 수출 안 되면 전혀 우리는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책은 없고요. 한일 관계 악화로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태안 바지락어가 올해는 수확 시기도 한 달가량 앞당겨 고소득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오르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장애를 딛고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작가와 바리스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 꽃과 나무, 하늘과 바다를 담은 이 작품들은 27살의 청년 이건택 씨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씨는 6년 전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 산에 나섰다가 처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후 카메라는 이 씨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올해로 5번째 개인 전시회도 열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해보세요. 지적 장애가 있는 전남희 씨는 카페에서 7년째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직업 체험을 통해 커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당당히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만든 음료를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된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도 재밌고요. 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실수도 가끔씩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잡아주면서 또 할 수도 있을까 그거를 열심히 해서.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4.5%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충남도 내 등록 장애인 수는 13만여 명.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자립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행정보조나 카페 운영 보조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졸업 후 교육청과 도서관,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복지관 등하고 협력을 해서 실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것, 거기까지 사업 확대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단단하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현재 충남에선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졸업생 122명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선 청년들.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유권자다 시간입니다. 지난 4.15 총선 결과
홍성 예산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예산지역 주민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덕산에 살고 있는 윤철현이고요. 현재 예산개발위원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산 봉산 주민 황기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군 개발원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과 홍성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홍 의원님께서 불균형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특히 예산 사람들한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이나 홍성군이나 다 같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앞으로 문제점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 대기업 유치, 또 중견기업 유치 또는 명문 대학 유치로다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일으켜야 될 상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유인물 그리고 간간히 선거 유세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의원들 후보자들의 이제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민주당의 김학민 후보의 공약도 다 보았고,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 공약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공약은 특히 예산 홍성과 관련돼서 KTX의 고속 전철에 삭교 역사를 꼭 신설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내포 신도시에 지금 현재 홍성 지역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 15 내지 20개 유치함에 있어서 균형되고 이 지역 균형된 분산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이 공약상에 보면 내포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종합병원이라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지역의 편의를 이렇게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포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포 문화의 중심지는 예산과 홍성입니다. 특히 예산과 홍성에 보시면은 종교라든지 전통 문화, 그다음에 애국선열, 그리고 해양 문화를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모든 내용이 내포 문화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보다는 우리 홍성 예산을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스포츠나 예술,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 의원님께서 예산 홍성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은 훌륭한 인재 육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당진 지역 유권자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장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성문면개발위원회 임나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문면개발위원회 이문호 사무국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진 어력과 환영철강 그리고 300여만 평의 성문 국가 산도로 인한 환경권의 제일 현안이었는데요. 한 2주 전에 불산 공장이 입주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을 해서 갑자기 큰 핵폭탄 같은 현황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문은 아시다시피 성문 국가산단 등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아직은 그냥 입주 기업들이 많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성문은 또 바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권이 가장 우선인데요. 당선인께서 당선 취임 첫 일성으로 성문 산단에 우량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벌산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고 우량 기업들의 유치로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공약으로 세워주신 국회의원께서 대선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서부도 메리트 반환 소송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국정이 이념 갈등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통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 관련해서도 당선인들은 빠짐없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의 대표 관광지 안면도 주민들은 당선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호일입니다. 안면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환경보전 연구에도 함께 했던 최기성이라고 합니다. 안면읍이 관광에 오는 목적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4차선이 뚫림으로써 이제 경유지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4차선이 뚫림과 동시에 안면도가 지금 4분의 1밖에 해안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이 전부 다 해안도로가 같이 뚫려서 안면도로 빨리 올 수도 있고 해안도로에 있는 그 좋은 경관을 관광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77 국도 4차선 확보장은 이미 예타 면제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령 태안 안면도 그 연육 다리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 안면도는 특별히 이렇다 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해안 일주도로가 우선 좀 정리가 됐으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안도로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할 사업이 아니고 군비를 이용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난번 질의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 해안도로 다 할 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께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강원도의 그 해안도로다, 전라도의 그 백수해안도로나 이런 것처럼 국비로 들여서 해안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도와 군과 국회의원이 같이 협력해서 안면도의 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안 일주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꼭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상국립공원은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것이고 해안 국립공원은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가장 좋은 자연적 환경을 관광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찬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께서 공약을 내거신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태안서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안면도에 내거신 공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서산 대산 2 일반 산업단지와 그 주변 부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업체 간 토지 가격에 대한 조율 실패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S-오일이 3.3제곱미터당 180만 원의 예상보다 높은 토지 가격을 제시하면서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 화학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기한은 오는 30일로 충남도는 추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화학 특화단지는 대산 산단과 그 주변 290만 제곱미터를 대형 화학업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충남도는 화학업체들이 10조 원가량을 신규 투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1억 1,6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면역력 증진과 관련해 인삼 수출액이 153% 증가했습니다. 대표 수출품인 배는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22% 증가한 69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지원을 위해 비대면 상담과 융자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와 콩 재배 농가의 수확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봄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자격 심사를 거쳐 26개 농가를 농업인 월급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 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되며 이자는 군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면천읍성 내에 외국 사신들을 묵게 하던 숙소인 객사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한월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객사 위치와 규모, 주변 건물지와 축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객사는 동서방향의 일자형 건물로 기존 면천초등학교 교사가 있던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동서 40m, 남북 10m입니다.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에 나선 당진시는 현재 서벽과 남문 구간을 복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서남치성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천읍성은 조선 초기 돌로 쌓은 성으로 성내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됐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귀어를 돕기 위해 귀어학교 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모두 30명을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6월부터 2달 동안 이론과 현장 체험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님 그리고 이승재 장학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었죠. 이 초등 저학년까지 해서 모든 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가 됐습니다. 네,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월 16일자로 4학년에 6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고요. 다음에 4월 20일자로 1, 3학년, 그래서 4월 20일 전 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 반, 우려 반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충남교육청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격 수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컨텐츠 등등을 개발해서 현장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6일자, 20일자 초중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충남 2학습터가 약간 지연과 끊김은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운영이 돼갖고 온라인 개학을 수월하게 좀 준비하고 또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이 초등 저학년 온라인 개학이 이 엄마 개학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 체제에 능력이 떨어져 갖고 과연 원격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또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 문제를 고민을 했을 텐데요. 충분하게 공감하고 동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나 원격 수업에 어려움과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충남 2 학습 배움책을 만들어 갖고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였고요. 그 책을 통해 갖고 혹시나 부모님들이 추후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는 작은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직접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원격 수업에 대한 방법, 지도 그리고 안내를 직접 해준 학교도 있고요. 네.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원격 수업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4월 20일 전주에 2번 정도 돌려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은 학교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갖고 계속 지금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할 만큼 철저한 준비가 앞서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이게 원격 수업 자체가 이제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원격 수업은 기본적으로 수업 동영상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청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지, 과제 수행형으로 제시를 해서 수업과 동시에 과제를 직접 수행해 보는 그런 어떤 수업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충남 2 학습터에서도 다양한 수업 영상 자료가 항상 탑재되어 있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라도 충남 2 학습터를 통해 갖고 학급방 개설이 이제 담임을 통해서 학급방 개설이 되면 이 학습을 통해 갖고 시청한 후에 다양한 어떤 학습 활동이라든지 또는 보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40분 단위 수업이 아니고요. 네. 영상과 함께 과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좀 활동적인 어떤 수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집중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친구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또 장애 학생 같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해서 모두 다 한국어가 서툰 건 아니고요. 상주한 학생들은 아주 저희들만큼 애들이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 입국자 자녀라든가 또는 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가 상당히 서투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중언어 사용 스마트 기기를 500여 대를 보급을 했고요. 네. 또 초등학생용 어서와 1학년이 되었어요 라든가 또는 중고등학교의 그 온라인 학교에서 방송 자막, 자동 번역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중국어나 러시아어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 네. 학생들을 위한 그 원격 수업을 편리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에 관한 특수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의 특수학교는 총 8개의 교가 있고요. 일반 학교, 일반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도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총 4,651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우리 학습 장애 학생 담임 교사가 별도로 배정이 돼 있고 또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조 공학 기기가 이 장애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수어 통역사들이 6명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 통역기가 9명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한 71명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영상 안에 그림 자막이라든가 영상 자료 거기에다가 강조사항을 표시를 해준다든가 이게 어려우면 소통 창구를 마련을 해서 네. 애들한테 이게 이제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학생들은 현재 교사가 직접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교육사상 처음 겪는 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요. 이 장시간 스마트 기기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건 어른들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훨씬 더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빠르죠. 배우는 것도 금방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게 온라인으로 자기 주도도 학습이 좀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보다 보면 시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 스스로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게임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염려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부탁을 드린 게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좀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 또 가정에서 스트레칭이라든가 홈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해서 몸의 좀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휴식과 스트레칭 꼭 중간중간에 틈틈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개별 가정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학습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이 학습 부진을 메우기 위한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 온라인 개학 자체가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 충분하게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습 부진과 결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 후 등교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교과별 학습 부진 요소하고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 대상자별로 맞춤식으로 교과 보충 지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어떤 교과 보충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사교육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참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죠. 사교육 지금 학원도 많이 일부러 열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하루에 운영하는 것도 되게 빠듯해요, 애들이. 네. 근데 이제 학원까지 가는 건 어떤 개인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학원에서 배운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그 컨텐츠라든가 등교 후에 수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거의 비중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그 교과 담임쌤께서 제시하신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등교 후에 좀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등교 개학 이후에 온라인 수업 진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학습이 부진한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현재 그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애들한테 온라인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교 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충 학습을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진도에 맞춰서 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충 학습이라든가 방과후 학습 이런 것들로 또 더 애들한테 확보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유치원인데요. 현재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유치원은 휴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등교 개학의 기준이 이제 맞춰질 때까지 계속 휴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관한 긴급 돌봄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의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383개의 유치원이 있고요. 여기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유아 수가 7,374명으로 현재 28.8%에 해당되는 학생이 긴급 돌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도서, 블록, 미술활동 등의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어서와 충남 아이학교에서는 네. 유아교육 관련 사이트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긴급 돌봄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학급별로 이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네, 그리고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 확보 그리고 수업 방식 등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그 LG 헬로 충남 방송에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 그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촬영도 해가셨고 네. 제가 2번 나와서 또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그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생방송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한 3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생방송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녹화된 방송이 있어갖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콘텐츠이고요.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모든 교과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6개 보통 교과하고 음악 미술 한문 교과를 또 콘텐츠를 현재까지 개발해서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코로나가 지속될 거냐 여부에 따라서 콘텐츠를 더 만들어야 되는가에 네. 관한 어떤 판단도 다시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이 코로나는 멈춰주길 바라야 되겠죠. 네. 뭐 코로나가 당연히 멈춰져야겠지만 더 지속이 되더라도 콘텐츠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온라인 학습 지도도 필요하지만 심리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까요? 이제 심리적 방역이라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아픔이 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듯이 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예방 주사라고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온라인 계약이 장기화되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는 비대면 다양한 어떤 매체,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기타를 이용해 갖고 그런 학생들 계속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학생들이 혹시나 초기 증상이 보이면 담임이 먼저 상담과 함께 다양한 이제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각 그 지역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라는 전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해 갖고 비대면으로 지원해줄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에 단계별 등고 개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사실 학부모님들은 등교 개학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지난 10일간은 한 50명 이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니까요. 어쩌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면 조기 등교 개학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부도 아마 이 확진자 추이를 보고 1, 2주 안에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갖고 등교 개학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지침을 곧 안내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9월 학기제에 관한 사항 저도 TV 시청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관한 판단은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죠. 이거는 코로나19의 그 어떤 차단 여부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까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이거 9월 학기제를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교육적 판단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론의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들도 정상적인 등교 개학과 함께 정상적인 수업을 학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 추이 동향을 보게 되면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 수칙 정도만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 조만간 개학을 통해 갖고 정상적인 수업과 함께 학부모들의 어떤 지금 우려와 걱정들을 곧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장 학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모두 하루빨리 등교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코로나19가 그 심각 단계에서 주의 경계 단계까지 낮춰지면 개학을 위한 그리고 이제 계획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아마 개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열심히 이 원격 수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또 여기에 잘 따라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를 돌보면서 학습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꿈과 키를 펼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완료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님 그리고 이승재 장학사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참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 온라인 개학이 지난 20일부로 모두 완료가 됐는데요. 네, 어떤 부분은 좀 잘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이겨내보려는 노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